지금 이렇게 이제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혹시 어느 정도이신지. 가구당 순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상위 1% 안쪽? 월 현금 흐름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쩌주부예요. 오늘은 대기업에서 무려 22년간 근무하시고 작년 연말에 퇴사하신 따끈따끈한 파이어족 한 분을 모셨는데요. 리치 노마드님 모시고 투자와 경제적 자유에 관한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리치 노마드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22년 정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왔고요.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조금 만들어져서 그런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런 길을 찾고 있는 유목민 리치 노마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딱 들어봤을 때 네. 대기업에서 22년 근무한 커리어를 뒤로 하고 경제적 자유를 선택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셨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에서 22년 일했는데 제가 모시던 상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형태로 다 먼저 나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정년퇴직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빨리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좀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거리도 멀어지고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길에다 버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나를 위해 좀 시간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결정을 좀 하게 됐죠. 굉장히 빨리부터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누구나 꿈꾸는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혹시 어느 정도이신지. 글쎄요, 제 채널에서도 이렇게 제 자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그 영상을 이제 찍었었는데, 가구당 순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는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상위 1% 안쪽? 오,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월 현금 흐름은 제가 옛날에 이제 꿈을 꿨을 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꿈의 금액이죠. 그쵸.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져서 한 3, 4년 전에 그걸 달성하고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그 이상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지금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이루시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자 스토리를 조금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됐던 게, 다들 이제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네. 행복해지려면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책을 우연히 보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어요. 워낙에 재테크계 바이블 같은 그렇죠.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게 이제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 이건 뭐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경지가 경제적 자유. 와, 이거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표를 세웠던 거죠. 40살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었고, 네네. 목표 금액을 그때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때는 충분했죠. 네, 그때는 충분했거든요. 10억이면 꼬마 빌딩 하나 샀어요. 그쵸.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당장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모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쵸.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모으고, 네. 아마 월급의 한 80%는 모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자취를 했던 건 아니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네. 이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막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약간은 짠돌이 코스프레를 하면서 열심히 네. 모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드를 만들었고, 그 시드를 이제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예금으로밖에 시작이 안 되겠지만 보너스 나오면 또 묻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무슨 세금 우대해주는 펀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줄 때 네. 요거 넣으면은
뭐 세액공제 해준다 해서 이건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게 세액공제도 받고 수익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다가 마침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했던 첫 케이스는 삼성전자를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한 2천만 원, 그때 돈 되게 컸는데 네. 삼성전자를 잠깐 샀어요. 네. 다른 주식 하나도 모르니까. 네. 근데 이거 며칠 만에 오르더라고요. 타이밍이 또 좋았네요. 네. 올랐다가 또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고 얼른 팔았거든요. 네. 그때 돈으로 60만 원인가를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며칠 만에. 네. 이자로 따지면은 한참 걸려야 되는데 네. 며칠 만에 이게 주식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졌었고. 이거다 그때 하셨구나.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갭 투자 뭐 이런 개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쵸. 부동산은 아직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고 네. 주식이나 뭐 이런 쪽 금융상품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어찌됐든 금융 자산이 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집중을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조금의 자유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에 관심을 쭉 가지셨던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이거는 뭐 시드가 별로 없었으니까 힘들 거다라고 아예 조금 제껴놓았던 것 같고 네. 어찌됐든 내가 마음 놓고 놀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대체할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월급을 대체할 돈에 저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뭐 10억이 있으면 좋겠고 20억이 있으면 좋겠고 30억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당장 다달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금융상품 위주의 이제 어떤 투자들 주식이든 뭐 금융상품이든 뭐 ELS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현금 흐름 플러스 알파에 이제 항상 성장이 또 이제 따라 붙으니까 그쵸. 같이 자산도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회사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해지면서 금융 자산이 갖고 오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점점 자산이 커지는 구조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주로 배당주 투자에 집중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장주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뭐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늘 무슨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는데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러는데 머리 회의하고 아프죠. 있고 막 보고 들어가 있고 이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 조금은 편안하게 쭉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게 있어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연 배당률이 한 7%? 6, 7% 정도 나오는 상품이었는데 6, 7%면 괜찮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조금 투자를 해봤는데 그게 주가까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나는 이자 7% 생각했는데 네. 주가까지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조금 더 모아볼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점점 모았던 게 지금 이제 저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주 투자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혹시 어떤 배당주를 가지고 계신지? 지금은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맥쿼리인프라가 좀 비중이 많고요. 국민 배당주. 그렇죠. 네. 네. 맥쿼리인프라를 제가 2012년부터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투자한 것 같아요. 네. 맥쿼리인프라 비중이 제일 많고 이제 미국 쪽에 워낙 또 배당주들이 좋은 게 많아서 미국에 이제 뭐 배당주들 좀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월배당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너무 월배당, 매력적이죠. 월배당 매력에 빠지면은 딴 거 못합니다. 그래서 따박따박의 매력. 따박따박. 네, 그것도 요새 달러 환율이 좋아져서 네, 맞아요. 플러스 알파가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그 달러로 들어오는 뭐 월배당주들 뭐 이제 그런 것들로 비중이 많이 구성이 돼 있죠. 혹시 리츠도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리츠도 갖고 있고요. 리츠 이제 국내 리츠도 조금 했다가 근데 국내 리츠보다는 미국 쪽이 좋은 것 같아서 뭐 너무 잘 아시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하고 네. ABR이라고 뭐 이제 그런 뭐 리츠도 조금 해보고 어찌됐든 현금 흐름이 좀 수반되는 게 특히나 지금 요즘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 뭐 엉망이던데 그쵸. 이럴 때는
배당이라도 받고 있어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맥커리 인프라, 국내 인프라 펀드, 그리고 리츠, 그리고 미국 ETF 요렇게 이제 중심으로 네.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 각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이나 국내 배당주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네, 미국 주식은 사실은 저도 미국 주식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코로나 터지고 뭐 그 이후부터 조금 비중을 늘리면서 미국 주식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다 현금 흐름을 갖고 오는 주식들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예, 거기서 한 7대 3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을 갖고 오는데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좀 꿈을 꿀 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 지금 그렇죠. 그게 어느 한 3, 4년 전 정도 이제 달성이 되고 네.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3, 4년 전부터 그러면 월에 500이 달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초과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됐네요. 아, 네.